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광주지부에서 단전호흡 명상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올려달라는 청이 있어 다시 촬영을 합니다. 명상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명상이란 어떤 걸까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볼까요? 명상의 명자는 눈 감을 명자이고 상자는 생각할 상자로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눈을 감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즉 한 곳에 몰입하여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순수한 내면의식으로 몰입하여 자연 치유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그림을 보며 하는 명상은 그림 명상, 그러면서 집중하면 극기 명상,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계속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것을 마음챙김 명상, 단전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을 단전호흡 명상 등 다양한 종류의 명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가볍게 해주는데 가장 빠른 방법인 단전호흡 명상을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흡의 종류를 정리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가슴으로 호흡하는 흉식호흡이 있고요. 그리고 성악가들이 하는 것처럼 배로 호흡하는 복식호흡이 있지요. 요가를 할 때도 주로 복식호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랫배가 올라가는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의 중심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으로 호흡하는 단전호흡입니다. 이렇게 호흡의 종류에는 흉식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표일까요? 개는 1분의 호흡수가 80 내지 90회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개가 헥헥거리며 점잖지 못하게 호흡하는 것 보셨지요? 그렇게 좀 빠르게 호흡한 개의 평균 수명은 15년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1분에 18 내지 22회로 그렇게 빠르지는 않게 좀 점잖게 호흡을 하지요. 사람의 평균 수명은 7, 80년으로 보았네요. 거북이는 아주 느리게 1분에 2 내지 3회 호흡한다고 하네요. 그런 거북이의 평균 수명이 무려 250년에서 300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호흡이 짧으면 수명이 짧고 호흡이 길수록 명이 길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씀드려 호흡의 길이는 명의 길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즉 호흡이 길면 명이 길고 호흡이 짧으면 명이 짧다는 뜻입니다. 혹시 간단하게 호흡하는 것 보신 분 계시는지요? 어디로 호흡을 하는가요? 바로 거의 정확하게 단전호흡을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단전호흡을 하고 나서 TV 광고, 기저귀 광고에서 아기를 발가벗겨서 광고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누워있는 아기가 거의 정확하게 단전호흡을 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기는 단전호흡을 하면서 깊게 길게 호흡을 하므로 아직 명이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하는 단전호흡이 바로 인간 본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욕심이 생기고 의식이 강해지면서 점점 윗배로 호흡이 올라갑니다. 사춘기가 되면 누구나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겪지요. 호흡이 가슴으로 올라갑니다. 흉식호흡을 하며 호흡이 짧아집니다. 이 흉식호흡은 동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물의 호흡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단전호흡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간 본래의 호흡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나이가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 흉식호흡도 힘들어져 어깨를 들썩이면서 호흡을 하지요. 그러다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호흡은 어떻든가요? 어디로 숨을 쉬나요? 가슴도 어깨도 아닌 목으로 깔딱깔딱 숨을 쉬다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지요. 겨우 목으로 숨을 쉬다가 끊어져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임종시에는 호흡이 끊어졌다는 말보다는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호흡이 짧아진다는 것은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호흡의 길이와 명의 길이는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처럼 단전호흡을 하며 호흡을 길게 하면 명이 길게 남아있다는 뜻이고, 죽기 직전 목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이 짧으면 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보기가 일본에 2 내지는 3회 호흡한다고 했는데, 단전호흡을 오래 하신 분들은 명상을 할 때는 1분에 한 번도 안 쉽니다. 그리고 점차 명상하는 시간이 아닌 생활하면서 무의식 중에도 단전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명대로는 살겠지요? 사고 등 다른 이유로 명이 짧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명대로는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폐로, 즉 흉식호흡을 했을 때 산소의 양과 기운의 양을 1로 가정했을 때, 심호흡, 즉 복식호흡을 할 때의 산소 흡수량은 흉식호흡의 2~3배, 기운은 4~5배이고, 단전호흡을 했을 때는 산소 흡수량은 흉식호흡의 5~6배인데 기운의 양은 100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집중도에 따라 기운이 10,000배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전호흡을 했을 때 산소와 기운의 양이 엄청나 사람이 활력이 있고 질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겠지요. 단전호흡이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호흡을 찾아 건강하기 위해서, 또 태어날 때 받은 수명대로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단전호흡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면증, 우울증, 약물 중독, 만성 통증, 두통, 비만 해소에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과 우울증이 아주 빠르게 치유됩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좋아지려면 세로토닌이라는 뇌 화학물질이 많아야 하는데, 단전호흡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좋아집니다. 명상을 하러 오실 때는 세상 걱정을 다 지고 계시는 듯 하던 분도 3일 정도만 명상을 계속하시면 일단 얼굴 표정부터 밝아집니다. 둘째,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병원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집니다. 혈압, 시력, 청력 기능에서 12년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하버드 의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우리 수련생들도 동안이 많습니다. 수련생들이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셋째로 창의성, 학습효과, 집중력,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학생들은 창의성이나 집중력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을 하시면 잡념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명상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단전호흡 효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뉴스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는 어렵겠네요. 단전호흡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적인 증거로서 뇌파를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뇌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떠세요? 굉장히 흥분되고 불균형한 파장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그런데 10분 동안 단전호흡 명상을 한 수련생의 사진을 보십시오. 어떠세요? 잘은 모르지만 아주 안정된 상태라는 것 좀은 아시겠지요? 즉,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단전호흡 명상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효과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기운에 대해서 아시면 금방 수긍이 가시리라 봅니다. 여러분, 기운이 어떤 건가요? 기운 이야기만 하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이비가 아닌가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말하나요? 기운 없어. 이렇게 하지요? 이때의 기운이 바로 이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없으면 정말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영어로는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운 또는 기 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기운은 에너지로서 이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물에도 크게 나누면 맑은 물과 탁한 물로 나누듯이 기운에도 맑은 기운인 전기와 탁한 기운인 탁기가 있습니다. 전기는 맑고 밝고 온화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기운입니다. 이런 기운은 많이 받을수록 좋겠지요.
탁기의 탁자는 허릴 탁, 탁할 탁자입니다. 탁기는 말 그대로 탁한 기운, 즉 낡은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기운입니다. 이러한 탁한 기운이 몸을 무겁게 하고 병이 생기게 하는데 이 탁한 기운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몸에 안 좋은 음식이나 오염된 공기 등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날 배출이 쉽게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육체적인 탁기입니다. 둘째, 정신적 갈등이나 번뇌, 스트레스로 인한 탁기, 또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탁기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탁기는 잡념의 산물이라고도 하지요. 또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2만 번이나 선택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지금 일어날까 말까, 화장실에 갈까 말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어볼까 말아볼까 등등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동물인지 이렇게 생각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갈등, 고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정신적인 탁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 탁기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체 탁기의 비율을 볼 때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정신적인 것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정신적인 탁기는 몇 %나 될까요? 정신적인 탁기가 거의 80 내지는 90%쯤 되고 육체적인 탁기가 10 내지는 20%에 불과하답니다. 우리가 농약 성분이 든 음식 등 안 좋은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 즉 음식이나 공기에 의한 탁기가 전체 탁기의 10 내지 20%에 불과한 이유는 또 뭘까요? 우리 몸 자체에 자동 정화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땀, 소변, 대변과 같은 배설물을 통하여 배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소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 한 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체적인 탁기는 헬스, 테니스, 수영 등 일반적인 운동으로도 뺄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정신적인 탁기는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정화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쌓이는 탁한 기운은 배설기관으로도 안 되고 일반적인 운동으로도 거의 배출이 안 되고요.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적인 갈등, 고민을 많이 하면 내 몸 안에 탁기가 생겨서 고이게 되는데 이렇게 탁기가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탁기가 쌓이고 쌓여 뭉치게 되면 종양이 된다고 하지요.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이 생긴 분들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약을 먹어도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운동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하니 탁기가 많이 빠지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운동은 주로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것도 전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발달시키는 것이 많고요. 예를 들면 탁구, 테니스 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체적인 탁기만 배출해 줄 뿐입니다. 또 운동은 밖으로의 움직임이 너무 커서 오히려 에너지를 발산하는 쪽이랍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좀 빨리 늙는 편이잖아요. 바깥의 동작이 크면 발산하느라고 안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에 비해 단전호흡은 몸을 부드럽게 하고 정중동이어서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보기는 고요한 듯하나 기운을 받으면서 몸속에서는 그 움직임의 정도가 아주 혁명이 일어나서 몸속에 있는 기운이 흐르는 길을 모두 열어 육체적인 탁기는 물론 정신적인 탁기를 모두 빼주고 또 체질까지 바꾸어 줍니다. 안에서 힘이 강해지려면 밖의 동작이 고요해야 하거든요. 요가는 다소 고요한 동작이나 단전호흡을 하지 않고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기운이 장부로 유통이 되어 건강에 도움은 됩니다만 기운이 쌓이지 않고 기운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원래의 요가는 명상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복식호흡을 하며 스트레칭을 주로 하지요. 그래서 탁기를 빼주는 데는 일반 운동보다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한 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세 되는 여자분의 이야기인데요. 젊어서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와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헬스, 수영 등 여러 가지 운동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목욕도 매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도무지 효과가 없어 8년 정도를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고 주무셨답니다. 매일 수면제를 드시니 일주일에 한 번은 링거 영양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였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 단전호흡을 해보라는 권유를 하시더랍니다. 기독교 신자이신지라 혹시 단전호흡이 무슨 사이비 종교와 같은 것은 아닌가 하여 많이 망설이다 방문을 해서 보시고는 안심하고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탁기가 많은 분은 처음 보았습니다. 첫날 명상을 하는데 명상을 상당히 잘 하시는 편이더군요. 첫날부터 탁기가 온몸으로 펑펑펑 쏟아지는데 제 느낌에는 한 트럭은 빠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약을 드시지 말고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던 분이 하루 단전호흡을 하시고는 5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고 아주 죽은 듯이 주무셨답니다. 다음날 명상을 하러 오셔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른답니다. 이제는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남편이더랍니다. 자신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 쿨쿨 자는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용심이 나서 막 꼬집고 때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일 빠지지 말고 나가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날도 어서 나가라고 하셔서 좀 빨리 나오셨더군요. 이분이 이렇게 빠르게 효과를 보신 것은 힘든 가운데도 살기 위해 운동을 끊임없이 하셨더군요.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단전호흡 효과가 빠릅니다. 그런데 운동은 별로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조금 효과가 느리더군요. 초기에는 가끔 명현 반응이 올 때 약을 드시기도 하셨지만 단전호흡을 계속 하시면서 약을 드시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고 우울증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신병원에 다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단전호흡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며 병원에 가서 홍보를 해보라는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이분이 운동이나 요가 등 여타 방법으로 좋아지지 않았던 것은 육체적인 탁기는 빠져도 정신적인 탁기가 빠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역시 육체적인 탁기는 물론 정신적인 탁기를 한 번에 빼주는 데는 단전호흡이 가장 빠른 방법임을 제가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전호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호흡에는 흉식호흡, 복식호흡, 배꼽 아래 정확하게 단전으로 하는 단전호흡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였지요. 그중 단전호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단전은 우리 몸의 정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위 양옆으로 정확하게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배꼽에서 5cm 아래, 안으로 3 내지 5cm, 여자는 자궁과 방광 사이가 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히 배꼽 아래 단전으로 호흡을 하면 배 위에 얹혀있는 물건이 앞으로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전호흡은 코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 즉 코로 숨을 쉬면 산소는 폐까지 들어가고 기운만 이렇게 단전에 쌓이는 것입니다. 자세는 얇은 담요 한 장 정도를 깔고 편안하게 누워서 기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양다리를 붙이고 양손을 살짝 단전 위에 얹고 단전으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체험을 하실 때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하면 오늘은 단전호흡 명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명상이란 눈을 감고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으로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또 자연 치유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가볍게 해주는데 가장 빠른 방법인 단전호흡 명상을 위주로 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먼저 호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개와 사람과 거북이의 호흡 길이를 통해서 호흡의 길이는 명의 길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호흡을 길게 하면 명이 길어지고 호흡이 짧으면 명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단전호흡과 같이 호흡이 길면 산소와 기운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단전호흡이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호흡을 찾아 건강하기 위해서 또 태어날 때 받은 수명대로 살기 위해서도 누구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전호흡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약물 중독이나 만성 통증에 아주 효과적이고 노화 방지에 탁월하고 집중력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단전호흡 명상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기운에 대해서 알면 금방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기운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기운은 에너지로서 이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운은 맑은 기운인 정기와 탁한 기운인 탁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는 맑고 밝고 온화한 기운으로 많이 받을수록 좋고 탁기는 탁한 기운으로 낡은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 같은 기운으로 이 탁기가 많이 쌓이면 병이 생깁니다. 몸속에 탁기가 쌓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지요. 먹거나 호흡기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는 탁기를 육체적인 탁기라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갈등이나 고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정신적인 탁기였지요. 이 정신적인 탁기가 전체의 80~90%를 차지하는데 이 정신적인 탁기는 단전호흡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배출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동은 아무리 많이 해도 육체적인 탁기만 배출해 줄 뿐 정신적인 탁기는 배출해 줄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전호흡은 기운이 흐르는 길을 열어 육체적인 탁기, 정신적인 탁기 구별 없이 빼주고 전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봐도 몸이 좋아지지 않을 때는 단전호흡을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전호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